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PLC의 수치 체계, 메모리, 레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XGK의 이제 메모리를 알아보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에 XGK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XGK CPU UN이라는 CPU를 기준으로서 제가 이제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먼저 비트 단위, 워드 단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뭔 차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GK에서는요, 이제 메모리가 이걸 비트를 베이스로 한 메모리냐, 워드를 베이스로 한 메모리냐에 따라서 이제 표현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비트 메모리 같은 경우에, 비트 단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위,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값이 전부 다 비트를 의미합니다. 비트 단위 명령어는, 메모리는요. 그 다음, 워드 단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이 비트가 아니에요. 다 워드입니다. 최소 단위가 워드예요. 물론 이 워드 단위 명령어들도 비트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점을 찍어가지고 이 워드 중에서 어떤 비트 이런 식으로 표현은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각각의 메모리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일단 P 메모리는요, 기본적으로 I/O 할당이 되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P0000 하고 5개까지 있죠? 이 마지막은 비트라 그랬죠? 이 앞에 있는 이 4개까지는 워드예요. 여기까지 P0000은 워드고요. 그 워드 중에서 0부터 F, 그게 이제 하나의 워드에 해당하는 비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자, 비트로서 보게 되면은 P00000부터 P405F까지 총 6553.6점의 P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I/O 할당을 하는 메모리라 그랬어요. 물론 뒷장에 이제 I/O 할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I/O를 꽂고 어떤 필요한 모듈들을 I/O 파라미터에서 모두 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메모리는 이제 I/O를 위한 메모리가 되고요. 남는 메모리들이 있죠. 왜냐면 범위가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P00000부터 만약에 P0012F까지만 썼다. 그러면은 남는 그 뒤에 메모리가 P00130부터는 안 쓰죠. 그럼 여기서부터 P409F까지는 안 쓰는 메모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내부 메모리처럼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I/O가 안 꽂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부 메모리처럼 내가 키면 켜지고 꺼지면 꺼져요. 값을 저장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P 메모리는 이제 I/O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너무 앞부분을 쓰시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I/O하고. 그래서 쓰게 된다면 뭐 P1000 워드부터 쓰시면은 I/O가 1000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뭐 내부 메모리로 쓰셔도 안 헷갈리고 무방하다 라고 이제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 메모리, 내부 접점 메모리인데요. 자, 내부 메모리는 저희가 크게 M 메모리하고 D 메모리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짜면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이제 내부 메모리, 저희가 이제 중간 버퍼라 그러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중에 연산하고 또 저장하고, 그런 메모리로는 M하고 D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M 메모리는 비트 베이스 메모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게 비트고요. D 메모리는 워드 단위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게 다 워드입니다. 이게 다 워드예요. 네. 그 차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L 메모리는 이제 통신 메모리예요. 그래서 P2P나 고속 링크라는 저희의 이제 통신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블럭을 만들게 돼서 그 해당하는 내가 어떤 패킷을 지정하는 파라미터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보낸 블록이 제대로 송신이 돼서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거를 진단할 수 있는 게 이런 L 메모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변수 추가할 때 이제 플래그 중에서 P2P 플래그, 그 다음에 고속 링크 플래그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각각의 블록 단위별로 해가지고 이게 서비스가 정상이냐, 에러면은 어떤 에러냐,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L 메모리다. 그 다음에 K 메모리가 있어요. 이제 K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전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전 유지되는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어요.
K 메모리하고 이제 R 메모리 두 개가 있습니다. K하고 R이 있는데 K는 비트, R은 워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 영역은 특수 접점. 이제 저희가 이제 특수 시스템 플래그라고 해요. 그래서 F를 이제 플래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이에요. 예를 들면 F99 이건 항상 ON이라는 플래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언되어 있는 변수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F99를 입력하면은 얘는 항상 ON이라는 접점이에요. 그냥 이미 선언된 걸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스템 플래그라고 하고요. 주소는 F 영역에 할당이 되어 있는 놈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라는 거는 스택 컨트롤러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택 컨트롤러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텝 제어 용도로 쓸 때 사용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이제 큰 주소가 있고 뒤에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별로 제어가 되는 영역을 이제 스텝 컨트롤러 영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차 제어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S 영역이라는 걸로 시퀀스의 순서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드 메모리에서 이제 D는 제가 아까 M하고 동일하게 내부 메모리라고 했고요. U 영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 레지스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그 다음에 뭐 고속 카운터, 온도 이런 특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U라는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16채널짜리가 있다고 쳐봐요. 아날로그 16채널짜리인데 그러면은 걔는 P 영역이 뭐 16어도 할당되는 거 아니고요. P는 이제 디지털 인풋 아웃풋이 아닌 이상은 P 영역은 무조건 1워드가 할당이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도 1워드가 할당이 되는데,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냐? 프로그램은 이 U 영역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이 U 영역은 모듈을 등록하고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U 영역을 할당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거기서 좀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N 영역은 이제 통신 레지스터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P2P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등록을 했으면 그 파라미터가 이 CPU에서 어떤 영역이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N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P2P에서 파라미터 지정한 그 내용이 N이라는 영역에 이제 저장이 된다 라는 걸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 N 영역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N 영역이 할당이 돼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Z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해서 이거는 주소를 간접 지정해주게 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뒷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와 카운터에 해당하는 T와 C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R 영역 같은 경우에는 파일 레지스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PLC 안에는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 그 플래시 메모리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메모리예요. 그 메모리도 기본적으로 이제 레치가 되는 메모리인데 이 영역도 뒷장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P 영역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인풋 모듈이 있고요. 출력 모듈이 있죠. 그래서 입력에 만약에 P0에 해당하는 거와 P4에 해당하는 두 개가 이제 배선이 되어 있어서 입력 스위치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입력 스위치가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0하고 4에 해당하는 여기가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입력이 들어왔으니까, 정기적인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프로그램 상에서 보시면 P0과 P4를 이제 5월을 걸어서 입력 조건을 만들었고요. 그때 보내는 출력을 제가 P20이라고 했어요. 이게 예시인데요. 예, P0하고 4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P 메모리 보시면, 자, 이게 불이 들어왔죠? P 메모리 보시면 제가 P 메모리는 비트 메모리라서 4자리는 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P0000에 해당하는 이 워드에 비트가 16개가 있겠죠? 0번 비트부터 F 비트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0000이라는 워드는 이걸 표현하면 P00000부터 0000F까지 이제 표현이 되는 놈이에요. F까지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0번과 4번에 해당하는 비트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입력 조건 뭐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왔으면 됐겠죠. 근데 둘 다 들어왔죠? 자, 둘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출력 코일인 P20이 켜졌어요. P20은 뭐예요? P2라는 워드의 첫 번째 비트죠. 예. 그래서 이 비트가 켜졌어요. 켜지게 되니까 여기 출력 모듈의 첫 번째 비트가 들어오고 여기에 배선되어 있는 어떤 램프 같은 거에 출력을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는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으면 그 해당하는 입출력 메모리를 프로그램 상에서 넣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정기적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P 영역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P는 실제 입력, 디지털 입력과 출력 모듈에 해당하는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남는 메모리, P 영역이 할당됐어. 그럼 뒤에 남는 메모리는 내부 메모리처럼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하실 점은 디지털 입력과 출력을 제외한 모듈들은 나머지는 P 영역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P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고정식과 가변식이 나와요. 고정식과 가변식이 나오는데, 자,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게 하나의 우리 PLC라고 쳐봐요. PLC의 맨 왼쪽에 전원, 그 옆에 CPU가 달리죠. 그 옆에부터 0번 슬롯이 돼요. 최대 11번까지 12개가 꽂히죠. 근데 슬롯별로 이렇게 입력과 출력 카드들이 디지털 입출력에 꽂았다고 치면 점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정식 할당을 할 경우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모듈당 4워드가 할당이 돼요. 여기 보시면 00부터 3F까지 4워드죠? 그 다음도 40부터 7F까지 4워드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식을 하게 되면은 모듈이 뭐가 됐든지 간에 다 4워드가 할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 있겠죠.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고정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16점짜리였고 쭉 할당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32점으로 바뀌었어. 그럼 뒤에부터 1워드씩 밀릴 거 아니에요, 주소가.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모듈 점수 상관없이 다 4워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듈을 바꿨기든 뭘 하든 프로그램을 수정할 일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6.2짜리인데 4워드야. 원래는 1워드만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16점이면 얘는 입력에서 P000000부터 P0000F까지만 실질적으로 쓰일 텐데, 그러면 P0001부터 3F까지는 안 쓰는 주소죠. 그럼 그 메모리는 뭐다? 내부 메모리처럼 그냥 쓰인다. 아무 의미 없는 메모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기본 파라미터라는 데가 있어요. 엑셀 5000 프로젝트 창에 보면은 기본 파라미터라는 곳에 가셔서 고정식으로 쓰겠다 안 쓰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이 파라미터의 그 주소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 다음 가변식 주소 같은 경우에는 모듈의 실제 점수 가지고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쓰게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16점이 달렸으면 얘 1워드잖아요. 그래서 P00부터 0F까지 1워드만큼 할당되고요. 그 다음은 또 1워드이기 때문에 10부터 1F까지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 32점은 2워드죠. 그 다음에 1F 다음이 20이죠. 그래서 20부터 2워드, 2F까지 가고 그 다음에 30부터 3F까지 이렇게 2워드. 그 다음은 4워드짜리죠. 4워드짜리니까 그 다음 비트가 P40이죠. 거기부터 7F까지 가겠죠. 예, 이렇게. 가변식은 실제 모듈의 점수만큼 꽂힌다. 꽂힌 만큼 점수가 할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2점짜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주소가 P130부터 6F가 아니고 2워드만 되는 거니까 얘가 P142F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시작 주소가 P150부터 되고 이런 식으로 주소가 쫙 밀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디바이스 바꾸기라는 거 있죠. 그래서 P170에 해당하는 비트 포함한 워드 바꾸기 해가지고 P170을 P150으로 바꾸고 160을 다시 180을 160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IO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할당된 거를 이거 가변식이에요. 자, 가변식 할당된 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력 모드과 출력 모드에 이제 배선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입력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D28 보면은 이거는 이제 32점짜리예요. 네. 32점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핀 번호 배열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컴과 쓰지 않는 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모듈, 이거는 이제 16점짜리 이제 예시죠. 이게 릴레이 모듈인데요. 그래서 여기 핀 번호가 해당하는 거, 주소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 컴단자와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P 영역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아까 P 영역은 이제 비트 메모리이기 때문에 네 자리가 워드 번호라고 했고요. 그 다음인 비트 번호라고 그랬죠. 주의할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주의할 거.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워드는요 16진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비트는 16진수로 표현된다. 왜? 한 개의 워드는 16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1717이라고 하면은 P17번 워드에 만약에 여기가 0이면은 0번 비트고요. F면은 마지막 비트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16진수다. 마지막은 16진수다. 여기까지는 9 다음은 여기서 20으로 넘어가겠죠. 19 다음은 20으로. 근데 얘는 9 다음이 A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 메모리는 마지막이 16진수로 표현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시예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P00부터 P0004까지 워드가 5개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워드에 해당하는 비트가 있고요. 자,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거가 첫 번째 P0000 워드의 첫 번째 비트니까 여기겠네요. 네, 여기. 그 다음 P1번 워드의 5번 비트죠. 그러면은 P1번 워드의 5번 비트니까 여기 있겠네요. 여기. 예, 얘가 2번. 그 다음 3번에 해당하는 거는 P2번의 3번 비트니까 여기 있겠네요. 예, 여기. 그 다음에 얘는 P2번의 A니까 P2번에서 A는 여기 있죠. 예,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를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주소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다음으로는 내부 메모리 M을 보겠습니다. M도 마찬가지로 P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얘는 용도가 내부 메모리일 뿐이라는 거고 표현 방식은 P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M32번은 여기 47번은 4의 7 1A는 1의 A 3D는 3번의 D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M 영역은 P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영역은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M0하고 M3이라는 비트가 켜졌어. 그럼 입력 조건이 다 들어맞기 때문에 mov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지금 M2 워드에 있는 걸 여기로 옮겼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왜? 자, 여기서는 접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5자리로 쓰였죠? 자, M00003 이 의미가 뭐예요? M0000이라는 워드의 3번 비트라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비트가 켜졌고 마찬가지로 M0000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0번 비트가 켜졌어요. 이 두 개가 만약에 조건이었어요. 이 두 개가 켜져가지고 나는 M0002 4자리죠. 얘는 5자리였잖아요. 지금 5자리였는데 얘는 4자리예요. 왜냐면은 이 move라는 명령어가 이거 명령어 도움말을 펼쳐보면은 얘는 워드 단위 명령어예요. 얘는 워드 단위 명령어. 즉 16진수를 옮겨주는 놈이야. 그래서 뒤에 쓰일 이 인자들은요 전부 다 워드 단위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자리인 M0002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M0003 다 워드 단위죠. 그래서 M2에 있는 값을 M3에 넣어라. 이 워드이기 때문에 워드 값은 0에서 6535까지 넣을 수 있죠. 아까 인티저 그 다음에 unsigned 인티저에서 배웠다시피 이건 unsigned 인티저와 동일한 값이에요. 워드 값. 워드 값은 0부터 FFF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16진수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17이라는 10진수 값을 넘겼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 값을 쓸 때에는 이 명령어가 워드 단위 명령어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앞에 만약에 D라고 붙으면 D move, 더블 워드를 무브하라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더블 워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명령어 부분에서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정정유지 K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K 영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비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뭐 M하고 동일한데요. 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정전율이 유지되는 레치 메모리예요. 레치 메모리이기 때문에 CPU 모듈에 이제 리셋 스위치, 리셋을 하게 되면 뭐예요? PLC가 껐다가 켜지는 거죠. PLC 전원이 껐다 켜져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레치, 정전 유지가 아닌 메모리들은 전부 다 0이 돼요. 그래서 런 하면은 0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근데
이 메모리들은 껐다 켜더라도 마지막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지기 전에 마지막 값을 홀드하고 있다가 다시 런 들어가면은 그 값에서 다시 연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래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래치 메모리에 대해서. 자,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 K 메모리는요. K 1000번째 워드부터는 이제 우리 CPU에 내장되어 있는 PID 기능이 있어요. 모든 저희 CPU는 PID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K 1000번째 워드부터는 이 PID를 위한 플래그로 쓰여요. 그러면은 P0부터 P999 워드까지만 저희가 내부 메모리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항상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1000번째 워드부터는 PID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프로그램상에서 어디 저장할 용도로 쓰지 말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F 영역은 시스템 플래그 영역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것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시스템 플래그, 여러분이 이제 변수에서 시스템 플래그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리스트가 쫙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플래그, 비트나 이제 워드들을 가져왔어요. 이 플래그들은 기본적으로 CPU가 이제 처음에 생성될 때부터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거예요. PLC가 런 상태인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F0번 비트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00mm 주기에 어떤 온되는 비트를 살리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타이머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이 F91번이라는 입력 조건을 다시게 되면은 이 비트는 100mm 주기로 껐다 켰다를 반복합니다. 이런 거를 시스템 플래그라고 한다. 그래서 F 영역에서 가져오시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워드 디바이스인데요. 자, 워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하고 달라요. 비트는 맨 마지막에 비트라 그랬는데 워드는 아닙니다. 그냥 다 워드예요. 마지막 값도 그러면 10진수겠죠. 워드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워드 단위는 물론 워드가 16개 비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워드 안에도 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워드 단위로 표현을 하고 뒤에 점 찍으면 뒤에는 비트가 된다. 그래서 0부터 F까지 이렇게 16진수로 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입니다. D0이라는 워드에 점 0이면 D0번 워드의 첫 번째 비트, 그 다음에 D0.3 하면은 D0이라는 거에 3이라는 해당하는 네 번째 비트가 되겠죠. 그 비트가 켜질 경우에 D3에 있는 워드 값을 D4에 있는 워드 값으로 보내겠다. 이 명령어가 워드 단위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건 다 워드. 그 다음에 접점에 들어가는 거는 비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 표현으로 썼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날로그, 고속 카운터, 그 다음에 온도, 뭐 위치 결정 이런 특수 모듈들은 전부 다 U라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U 디바이스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표현을 보시면 앞에 베이스 번호, 슬롯 번호, 그러니까 꽂힌 위치에 따라서 이 주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워드 번호, 또 점을 찍어서 비트 번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하고 슬롯 번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이 모듈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IO 파라미터에 여러분이 모듈을 등록을 하고 이 모듈 변수 불러오기라는 걸 하시면 그 꽂힌 위치에 따라서 여기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 Y에 해당하는 그 값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주소는 변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거는 각각 모듈별로 할당되어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U 메모리를 보여준 거고요. 자, 여기 모듈 변수 자동 등록이라는 게 우리 XG5000에 보면은 편집이라는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IO 파라미터에서 여러분이 특수 모듈을 설치하시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U 디바이스들이 쫙 할당이 됐어요. 지금 이거 예시는 뭐예요? 0번 베이스 0번 슬롯에 꽂힌 아날로그 입력 모듈이네요. 그래서 채널 0번부터 쭉 뭐 8번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U 디바이스 내가 이 변환값이라는 걸 쓰고 싶다. 그러면 U 0.0인데 여러분 이 주소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설명문에서 내가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가 프로그램에서 쓰시면 얘는 아날로그 입력 값을 받는 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U 디바이스는 모듈을 등록하고 나서 할당을 하면 이렇게 변수에 할당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머예요. 자,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 XG5000의 기본 파라미터라는 데 가게 되면은 여기 디바이스 영역 설정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여기 좌측 하단에 타이머 경계치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0부터 디폴트가 이제 0에서 39999까지는 100ml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 자, T0부터 T3999까지는 숫자 하나를 100ms로 인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T200이라는 거 뭐예요? T200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T on이라는 온 딜레이 타이머를 기동시킬 때 내가 숫자 100이라는 상수값을 넣었어. 그럼 이 100이 무슨 단위인지 모르죠. 그런데 T200이라는 놈은 100ml 단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0ml 단위로 100을 곱하면 뭐예요? 1000ml. 얘는 1000ml다. 우리 그 1000ml가 1초죠. 이거 같은 경우는 10초짜리가 되는 거예요. 10초짜리의 타이머가 되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T8100이다. T8100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숫자 하나가 0.1ms 단위다. 그러면 여기서 100ml는요, 곱하기 0.1ms 하면은 얘는 10ml짜리 타이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머 주소가 여기 어디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이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달라진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값을 바꿔도 돼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예시입니다. 자, M0이라는 비트가 들어오고 지금 1초, 2초 올라가서 만약에 100까지 올라갔다. 근데 지금 T23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0ml 단위였죠? 그러면 10초죠? 10초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T23이라는 게 이제 여기가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T23 해당하는 비트가 살게 되고요. 그 살았으니까 예, T20이 들어온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1초, 2초, 3초 불이 딱 10초가 됐을 때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들어와서 T20도 들어온다. 네,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쓰게 됩니다. 자, 카운터를 보시면 자, 카운터 이거는 업 카운터예요. 업 카운터에 제가 설정값을 10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리고 이 카운터 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더라도 계속 값을 받는 게 아니고 살아오는 그 라이징 엣지 하나를 받아요. 그래서 M0이라는 거를 한번 살려보면은 네, 살면은 이 카운터가 1 올라가고, 그리고 껐다 다시 켜지면 펄스 받아서 올라가고, 3, 10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C100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출력도 P20이 산다. 이런 식으로 카운터는 이런 식으로 이용된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인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M0이라는 비트가 들어와서 뭐 D10에 있는 워드 값을 D20으로 보낸다.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런 예시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 Z라는 걸로 내가 이 주소에다가 Z를 감쌌어요. 근데 Z1이라는 거를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상에서 5라는 값을 넣었다고 쳐봐요. Z1이라는 값을 5라고 넣었으면 이거는 뒤에 5라는 놈이 이제 숨어 있는 거고요.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죠? 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15라는 값을 D20에 보내는 게 아니고 D20 플러스 5라는 주소. 그러면 D25죠. D25에다가 15를 넣는 거예요. 이게 인덱스 레지스터 Z예요. 그래서 어디 시작되는 주소를 딱 잡아놓고 여기서 이 Z 값을 가지고 이 총 주소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D20을 잡아놓고 이 Z1 값이 만약에 10이다 하면은 이 전체 주소는 D30이 되는 거예요. 네,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Z를 쓸 때에는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 Z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메모리가 비트냐 워드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보시면 M은 비트 디바이스죠. 자, 비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Z1이 6이라는 예시인데 M9라는 비트에다가 내가 Z1을 6 값을 넣으면 이 전체 주소는 6을 더한 게 15죠. M15는 뭐예요? 비트로 봤을 때는 F잖아요. 그쵸? 이게 M00015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M1이라는 워드의 5번 비트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게 아니고요. M0000이라는 워드의 9번 비트. 거기다가 6개의 비트를 더한 거. 그러면 15죠? 그게 F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근데 얘가 D는 워드죠? 워드 디바이스에 들어갈 때에는 이 6이라는 게 6개의 워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비트가 됐지만.
그래서 D9라는 워드에다가 6개의 워드를 더한 거. 그러면 D15 워드가 되죠. 네, 다시 한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Z 인덱스는요, 앞에가 비트 디바이스면 비트의 의미를 가지고 워드 디바이스면 워드의 의미를 가진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여기서 주의점은요, 우리가 이제 이 워드 디바이스도 비트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점을 찍어서. 근데 이 워드 디바이스에 내가 Z를 쓰려는데 이 비트 뒤에다 갖다 쓰면은 안 돼요. 이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워드 디바이스에 비트 들어가기 전에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넣어서 뒤에는 비트. 그래서 이 의미는 이건 안 되고요. D9에 6을 더한 건 D15죠. D15.1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Z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많이 쓰이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자,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입니다.